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의 MC 나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자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 만나보기 전에 제가 게스트를 한번 좀 데려왔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깃발되어 두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된 유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깃발을 받게 될 두 번째 주자가 조금 약간 좀 센 분이다 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저희가 우리 아영 양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제가 또 MG 아니겠습니까? 네. 제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60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쉰,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이시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사장님, 오늘 저희 다시 깃발대회 두 번째 주자이신데요. 네. 저희가 한 분씩 오실 때마다 이렇게 깃발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깃발을 받아주시고요. 네, 이 깃발을 들고 자기소개를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제8대 이사장인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사장님과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주제인데요. 이사장님 혹시 첫 번째 주제 좀 짐작이 가시나요? 글쎄 뭐 말을 해야 알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사장님 백과사전입니다. 이사장님 백과사전. 네. 제가 인터넷 보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역사도 알아갈 겸 이사장님도 알아갈 겸. 자, 그럼 백과사전 팩트체크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네. 그리고 요즘은 빠른 게 대세인 거 아시죠? 예. 답변 시간은 딱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톱워치 있거든요. 이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하실 때 여기 앞에 있는 종을 올려주세요. 2번 사용하실 수 있고 1분 딱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 백과사전 팩트체크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5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945년이면 전쟁 전 맞죠? 해방되기 전이죠. 그럼 전쟁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땐 뭐 이사장님 진짜 살아있는 역사시네요. 제가 2005년생이니까 거의 이사장님하고 60살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시절 읽은 상록수의 작가 박동혁의 깊은 영향을 받아 농촌운동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상록수의 작가가 아니고 상록수의 주인공. 작가는 신문 작가죠. 네. 뭐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군척 산업과 행정서기부로 채용되어서 농장 관리인으로 근무했다. 맞습니다. 농장 관리인이면 그 밭 갈고 뭐 물 주고 그런. 군청의 당시 농업진흥 정책의 하나로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 농장을 관리하는 그 농산계 직원으로 근무했죠. 다음 팩트체크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독재 정권 아래서 5번의 수용 생활로 이어졌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번의 수영 생활이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분 안에 끝내라. 요거 종 치시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연장. 네. 자, 종을 치셨습니다. 제가 그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30년간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때 3번, 전두환 대통령 1번, 노태우 대통령 1번, 5번 투옥이 되어서 약 10년 반 정도 감옥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10월 유신 반대 12 서울대 데모 배우 조정으로 몰려서 내란 음모죄로 과목을 갔고요. 두 번째 과목은 제가 교사 극단 상황이라는 극단을 만들었는데 극단에서 한국의 인권 탄압을 주제로 하는 단막극을 했다고 해서 긴급조치로 감옥을 갔고요. 세 번째는 안동 천주교에서 안동 가톨릭 농민회 오은준 회장의 납치 관계 때문에 정보가 납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로 안동 천주교구에서 전국 가톨릭 농민회 천주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연설이 박제 유신 정권을 비난했다고 해서 세 번째 과목을 갔고요. 네 번째 과목은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반유신 활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과목을 갔고요. 다섯 번째 과목은 범민족 대회 제1회 남북 회담을 하자고 해서 남북 예비 회담 하러 판문점으로 간 것이 그것이 또 방공법 위반이 돼서 감옥을 갔고요. 그래서 5번을 감옥을 갔습니다. 10년 반이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네. 진짜 힘든 수감 생활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팩트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0 민주항쟁 당시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 항쟁을 주도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상임집행위원이 33명이었는데 그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그 60민주화 운동 전반을 거쳐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집행위원들이 60민주화 항쟁을 주도했다는 말이 맞죠. 예. 사실 뭐 그 60 민주항쟁을 얘기를 하자면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저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남영동 대공분실도 가보신 적이 그렇습니다. 있으세요? 뭐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원래 남산 1호 터널 옆에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남영동으로 옮겼죠. 남영동.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남영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옮겼죠. 그러니까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남산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될 때부터 잡혀가서 남산도 가보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단골 손님이죠. 자, 정말 사실상 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뭐 짧게나마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사장님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처럼 희생도 아끼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민주주의죠. 맞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인데 자, 이사장님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자, 아영 학생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평등한 세상? 투표권 행사 이런 거 아닐까요? 평등한 세상 투표권 행사. 자, 이사장님 보셨을 때 이 대답 정답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민주주의 하나죠. 민주주의 하나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사장님의 그 인사 말씀을 살짝 좀 읽어봤는데 그 인사 말씀 관련해서 좀 질문해 드려도 되겠죠? 자, 제가 살짝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뜻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갈 길은 멉니다. 자, 이렇게 딱 두 줄인데 사실 이 두 줄 안에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말할 때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맞아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 경제적 자유까지 동시에 이루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민주화의 길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를 정치했다고 하는 것은 독재와 맞싸운 거리의 투쟁이잖아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치한 것이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녹아 들어가서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공평한 사회가 되고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민주주의가 선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아직도 멀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자,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이 마지막 주제 관련해서는 아영애 학생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민주화 운동 기념관입니다. 자, 저도 이사장님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왔거든요. 2000년에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을 발의했고 법이 통과되는데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힘을 실으신 거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정부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게 정부조직법상 저 기관이 설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법을 해갖고 저 기관을 설립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입법을 해서 통과시켰죠. 근데 그 입법을 하는데 대표 발의를 제가 한 거죠.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6조에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법 제정 당시에 민주화운동 기념관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민주주의가 유지되기까지의 긴 과정이 민주화운동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계승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념관이 반드시 기념관이 있어야죠. 지금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장소가 바로 그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건립되는 장소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잖아요. 이게 이제 2024년에 개관 예정인데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함께 공사 현장을 같이 다녀왔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곳이 바로 민주화운동 기념관 공사 현장인데요. 이사장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사 현장이다 보니 안전모랑 안전화 착용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장님, 함께 가보실까요? 예. 와, 이 계단이 계속 빙글빙글 도니까 몇 층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몇으로 내려가는지 모를 뿐더러 그래서 이 계단 내려가는 자체가 상당히 아주 공포감을 느끼지. 아주 완전히 마음에 공포를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온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불안하게,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여기가 조사실이 있던 5층인 거죠? 혹시 이 방 구조가 조사받으실 때랑 같은 구조인가요? 이 방이 내 기억으로 내가 조사받던 바인데 그때는 요 방이 요쪽에 작은 1인용 간이 침대가 있었고 여기 조사관하고 이제 조사받는 책상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욕조가 있었고 욕조. 지금은 그 후에 87년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경찰청에서 이 욕조가 고문실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쳤죠. 이 색깔도 완전 황색이었고 여기 전등도 이런 전등이 아니었고 15쪽짜리 동그란 전구 있는 거 그 하나만 달려 있었고. 그럼 혹시 조사 받으실 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방에 들어오면 먼저 여기 욕조에다가 이 머리를
이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갖다 이렇게 욕조 물 안에 처박아 갖고 꺼냈다 처박았다 이게 한 몇 번 하죠. 10여 번.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거의 기절될 상태니까 그럼 이제 꺼내 갖고 여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조사를 하죠. 바로 나도 이 방에서 당하고 이 방에서 제 고문기구가 적으면 3층에 내려가서 3층 고문실이 큰 고문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는 거죠. 네. 3층으로 한번 가보죠. 네. 예. 여기는 딱 들어오면 이 가마니를 쫙 깔아놔요. 이렇게 가마니를 한 가마니를 타갖고 네. 타갖고 깔아놓고 그다음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고 이제 우리를 몸을 이제 속옷 하나 안 입히고 홀레당 벗겨서 가만에도 둘둘 말아요. 왜 물을 뿌리느냐? 둘둘 말아서 양쪽 이렇게 말아서 눕혀놓고 양쪽에서 어서 이제 뭉디로 때리는데 물을 뿌려 놓으면 때려도 몸에 멍이 안 들게 해요. 그래서 가만에 물을 뿌려 갖고 아프기는 더 아픈데 멍은 안 들고. 그러면 요 근처 전체를 보려면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면 되죠. 네, 함께 가보실까요? 그렇지. 예, 옥상에 가보죠. 와, 여기가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여기에 짓는 이유는 이곳이 유신 독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곳이니까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곳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소생하고 개성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앞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어떤 역할로 자리했으면 하세요? 그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전시하는 거죠. 그걸 많은 사람이 관람하게 해야죠. 두 번째는 우리 민주화운동 했던 그 여러 사건들도 있고 여러 인물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에 지나는 과정을 그렇게 홍보하는 것을 또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죠, 거기서. 우리도 뭐 한 30년간 민주화운동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구에 가서 대구 2.28 운동이나 또 부산 마산에 가서 부마항쟁이나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운동 했던 그 기념관들을 가보면 아, 그때 저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남영동 민주화운동 기념관에다 전시할 거니까 그거 와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사장님과 말씀도 나눠보고 또 이제 기념관 공사 현장도 살펴봤는데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념관 공사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40일 동안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조사받고 했던 시절이 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랬던 곳이 이제 기념관으로 또 바뀌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우셨을 그 자리를 것 같고.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역사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 성숙했다는 거죠. 이 정도 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굉장히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아영 학생은 좀 어땠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 등 몰랐던 것도 진짜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기념관 공사 현장도 제가 직접 다녀와 봤잖아요. 그래서 기념관이 완공된 후에도 꼭 다시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완공이 되면 저도
꼭 가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겠고, 뭐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도 나중에 좀 더 크면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